안녕하세요. 7월 31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정근의 야구 시다의 정근우 이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새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일단 6월과 7월 성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는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6위부터 9위까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요. 6월에 롯데와 공동 7위였던 두산이 6위를, 그다음에 롯데는 7위에 머물렀고요. 6월 6위였던 삼성이 9위로 내려앉았습니다. 6월 9위였던 NC가 지금은 8위에 있고요. 하위권의 순위 변동이 좀 심한 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하위권 자체에서는 연패가 너무 오래 간다. 아, 네. 키움이 지금 3패 중이죠. 뭔가 좀 많이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다음에 LG랑 뭐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키움은 분명히 힘이 있는 팀이고 뭐 선발이 워낙 좋은 팀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걱정은 안 하지만 이 하위권 팀들의 어떻게 보면 순위 변동은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6등부터 9등까지는 어떻게 순위가 변동될지 몰라서 8월달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1위 SSG와 2위 키움이 6월에는 이제 3게임 차였는데요. 지금은 6.5게임, 6게임 반 차입니다. 7월 31일 오전까지 키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3연패를 이루고 있습니다. 게임 차가 이제 1위와 2위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SSG 입장에서는 뭐 중간부터 이제 박종훈 선발까지 들어가면 이제 투수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계속 그림이었고, 왜냐하면 또 타격 쪽에서도 흐름이 나쁜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상을 했었고, 키움 같은 경우에는 투수진은 좋지만 타격 자체에서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 어느 정도 한번 또 내킬 상황이 올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려고 하는 데는 무난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있어가지고 아마 키움과 LG의 싸움이 앞으로 되게 궁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키움과 LG가 한 게임 차예요. 오늘 또 이제 7월 31일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키움과 LG 2위와 3위 싸움. 솔직히 조금 LG 쪽이 조금 유리하다고 보긴 하는데 LG 쪽에서는 지금 선발진과 불펜에서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타격 쪽에서는 워낙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LG도 뭐 홍창기 선수가 돌아왔고 뭐 계속 이제 뎁스가 워낙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키움보다는 LG가 좀 더 승수를 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8월부터는 정말 더욱 치열한 5강 싸움이 될 것 같아요. 6위인 두산과 5위 기아가 6게임 반 차이거든요. 두산이 과연 이 6게임 반 차이를 넘어서서 과연 5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조금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기아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기아의 지금 흐름도 이제 소크라테스 선수도 돌아오고 기아도 지금 흐름이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반면에 두산은 6게임 반 차이긴 하지만 조금 버거워 보인다. 조금 힘이 딸린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가지고 5위 기아를 잡기에는 조금 힘이 부딪힌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계속 연승을 행진한다거나 뭐 이렇지 않고서는 6게임 반 차이를 넘어서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부 팬들은 너무 이게 1위부터 5위까지 정해져 버린 것 같아가지고 남은 시즌 경기들이 좀 약간 재미가 없다. 근데 여러분 모릅니다. 또 선수들이 이제 긴 시즌을 치르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막 눈에 띄어요. 지금 특히 투수들한테 그게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과연 투수들이 얼마나 이 제대로 된 몸 상태로 시즌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반 게임에 많은 분위기들이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너무 빠져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도 그런 부분들 눈에 좀 많이 보여가지고 지금 하위권 팀일수록 많이 불안해 보이고 여유가 없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이제 남은 경기가 한 50게임 남짓 이렇게 남았는데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이 분위기를 어떻게 빨리 변화를 시키느냐가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뭔가 후반기에는 8월 달에는 좀 더 재밌는 그래프를 좀 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6위부터 9위까지 거의 한 게임 차 아니면 한 게임 반 차.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완전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시위에 있는 하나지만 요즘 하나 야구 강합니다. 선발 외국인 선수 2명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선발들 너무 좋고 그렇죠. 페녀 선수들 너무 좋더라고요. 8월 달에는 하나가 또 얼마큼 많은 승수를 쌓느냐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8월에는 또 어떤 순위로 우리가 소식을 전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다음 이슈 전하겠습니다. 어제 30일 대전 두산전에서 하나이글스의 캡틴
하주서 선수가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서요. 5타수 3안타 2타점 1득점의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팀은 11대 1 대승을 거뒀고요. 두산을 상대로 이런 큰 점수차로 이기는 것도 대단했고 무엇보다 올 시즌 많은 걸 경험하고 있는 하주서 선수가 승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인상적인 경기였습니다. 지난 26일 포항 삼성전에서 3안타 경기를 기록한 이후에 4경기 만에 또다시 3안타를 올리면서요. 좋은 타격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전화 인터뷰의 주인공은 한화이글스의 하주석 선수입니다. 하주석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이글스 하주석입니다. 컬러링이 예. 대박입니다. 마음의 안정이 필요해가지고. 네. 이루마입니다, 이루마. 이루마의 음악이군요. 제목이 뭡니까? 잘 모릅니다. 일단 7월 타격 지표가 네. 안타 부분에서 지금 기아 이창진 선수와 함께 31일 오전 현재 28개로 1위예요. 7월달에 많이 쳤네. 네. 그토록 좋은 지금 타격감을 보이는 이유가 뭔지를 정프로가 질문했습니다. 일단 최강야구를 보면서 갑자기? 타석 홈런을 보면서 자극을 좀 많이 받았고요. 이런 저런 사건이 생기면서 2군에 가서 있는 동안 많은 생각도 해보고 연습도 후배들이랑 많이 해봤거든요. 좀 느끼는 것도 많았고 한편으로는 좀 생각을 되게 많이 비운 것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한 타석에 원래는 되게 예민하게 생각을 했었고 더 잘하려고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안 좋았던 부분들을 생각을 좀 많이 안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저한테는 좀 좋은 결과로 나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하주서 선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하정후. 이정우 선수를 빗댄 말이에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정우라고?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하주서 선수 지금 7월 OPS가 무려 0.980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커뮤니티에 하주서 선수의 헬멧 내동댕이가 야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영향이 당연히 있었겠죠. 본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커뮤니티는 끊었고요. 그때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좀 되게 유심히 보나 봐요. 그래서 하주서 선수가 보면 이 타이밍에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고 꾹 참는 게 화면에 중계 카메라에 잡힌다고. 저는 화가 없습니다. 아니 저랑도 워낙 친하다 보니까 제가 참아야 된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본인이 겪지 않으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내동댕이 사건 이후로 정말 이렇게 화가 없을 정도로 몰랐거든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고? 겪어보니까 어때요? 화는 없습니다. 그동안 하주 선수가 열심히 해왔지만 또 다른 그림들이 보이고 또 내가 인간 하주 속으로서 또 뭘 해야 될지 솔직히 좀 많이 느꼈던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직접 피부로 느껴보니까 정말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 저를 보는 후배들도 많고 팬들도 많기 때문에 더 그러면 안 됐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하주석 선수 주변에 좋은 선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한마디씩 했던 것 같아. 뭐 정프로도 그랬고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하주석 선수한테 쓴소리를 좀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선배들이 엄청 전화 많이 하셨죠. 네, 좋은 얘기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혼내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돈 선배님께서 제일 먼저 전화 오셨거든요. 혼날 각오하고 전화를 받았네. 아니 근데 정프로랑 하주서 선수는 물론 이제 하나이글스에서 인연이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친형제처럼 친하게 된 거예요? 선배님께서 저를 오랜 시간 지켜보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키스톤을 하면서 저를 좋은 선수로 좀 만들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선배님을 많이 따랐고 진짜 진심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다가와주시는 거를 저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까 다행이네. 근데 이게 야구는 좀 못하더라도 네. 참 마음씨 일단 따뜻한 선수구나 사람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가지고 야구는 못하더라도? 야구를 그때 좀 못했죠. 네. 처음 그때 그 당시에는. 조석이를 내가 좀 더 좋은 키스톤을 한번 가져가고 싶다 해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네. 하주석 정상적인 선수 만드는데 한 3년 걸렸어요. 좀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주석 선수 부상 투혼이잖아요. 도산전에 수비하는 도중 내야 땅볼 처리하다가 오른손을 다치는 바람에 좀 출혈도 있었고
요즘 좀 분대를 감고 게임을 나가던데 타격하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그 당일에는 좀 통증이 있고 하긴 했었는데 어제 경기 전에 연습을 하면서 체크를 좀 했는데요. 오른쪽 검지손가락이라 원래 제가 방망이를 잡을 때 다 이렇게 완전하게 잡고 치는데 이 검지를 이제 떼고 손가락 하나를 피고 쳐봤거든요.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힘을 빼고 우리가 원심력으로 친다는 부분이 있을 때는 약간 이렇게 검지를 떼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잡고 있던 부분을 손을 떼면서 내가 방망이 어떻게 보면 리듬, 원심력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면이 넓어졌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도.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좀 그런 부분이 바깥쪽에 먼 공들이었는데 힘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 더 가볍게 컨택을 하다 보니까 반대쪽 방향, 밀어치는 방향으로 좋은 타구가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 27일 포항 삼성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그날 경기가 역전과 재역전을 반복하면서 접전을 펼치다 8회 말 1사 1, 2루 상황. 하준서 선수가 이제 더가웃 쪽으로 공을 던지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송구 실책이 벌어졌고 오재일과 구자 선수가 홈을 밟고 10대 11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이게 뭐 선수한테 저는 그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때 공을 받아서 3루로 던지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빠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저는 3루를 던질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재일 선수가 1, 2주자였는데 이 스타팅을 빨리 끊지 못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홈은 일단 늦었다 생각을 했고 3루를 던지려고 공을 잡았는데 이 공이 제대로 안 잡혀서 손가락 그 마디로만 잡혀가지고 던졌는데 글로 공이 날아가더라고요. 정확하게 던지다 보니까 정확하게 들어갔어.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지난 일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은 좀 많이 심각했죠. 그쵸. 전 이닝에 공격에서 역전타를 쳐놓고서 바로 제가 그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저도 야구하면서 그렇게 공이 빠져본 게 처음이어서 좀 당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경기가 끝나버리면 그 여운이 좀 깊지 않아요? 팀한테 미안한 감정들이 좀 많이 생기죠.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가 역전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경기를 했을 때는 되게 아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들도 되게 많이 생기는 게 사실이고 또 다음날 또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플레이를 하려고 좀 노력하는 게 올해 좀 많이 변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두수 선수는 수베르 감독의 트레이드 마크인 수비 시프트 핵심입니다, 그죠? 네, 핵심이죠. 시프트를 거는 데 있어가지고 이동폭이 되게 넓잖아요. 많잖아요. 그 하두수 선수 좀 의견이 좀 궁금해요. 사실 좀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더 시프트를 더 강하게 많이 했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나중에는 몸이 많이 지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작년에 쌓아놨던 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덜 하고 있는데 이 시프트를 하면서 좋은 점도 있고 뭐 안 좋은 점들도 있고 수비 위치를 옮길 때마다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공 던지는 각도가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야구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 야수들이 지금 수비 시프트를 뒷받침할 수비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두 선수가 내야수 리더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비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뭐 많이 해보지는 않았었고 사실 다른 팀에서 이렇게 시프트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실책이 더 다른 팀들도 많이 나올 거라고 좀 저도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평소에 해왔던 연습할 때 그리고 시합할 때 해왔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어려움을 분명히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팀에서도 처음에 이런 정도의 시프트를 하게 된다면 실책을 좀 더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팬의 입장에서 야구를 볼 때 노시안 선수 부상일 때 김태현 선수가 3루로 들어와서 뭐 여러 시프트를 걸 때 팀이 이기고 있다가 항상 실책 때문에 팀이 계속 연패를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도 시프트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현이 같은 경우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침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타격이 안 되면서 수비에서도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1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서 그 헬멧 관련된 뭐 질문을 했었지만 그 일이 야구 선수로 성장하는데 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화가 없어졌고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진짜 많이 느꼈고
퓨처스 서산에 가서 있으면서 예전에 퓨처스에 내려갔을 때는 그냥 막연히 그냥 쉬고 연습하고 빨리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후배들과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여태까지 살아온 것보다 좀 많이 생각하는 게 바뀌게 좀 그런 계기가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막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벌써 어느새 중견 선수가 돼버렸더라고요. 하주서 선수가. 이런 부분이 선수한테는 본인한테는 좀 많은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야수 막내, 야수 막내 연차가 좀 있을 때도 올해 막내를 항상 1군에서 했었는데 갑자기 형들이 이제 나가면서 당황스럽기도 했고 항상 이제 형들한테 의지했던 선수였는데 이제 저한테 의지를 후배들이 하게 되는 상황이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게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외로웠겠어요. 네, 선배들의 그 부재가 그 빈 자리가 많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팀이 사실 성적이 좋으면 이런 부분들도 묻히거나 아니면 이제 팀 성적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건데 팀이 지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시즌마다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걸 지켜본 팬들도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선수들도 다 어려운 부분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든 부분들도 분명히 선수들도 있죠. 근데 뭐 어떤 선수들이 지는 거를 좋아하고 그런 선수들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주위에서는 맨날 지는데 아무렇지도 않냐 승부욕도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절대 지는 거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분해하고 진짜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게 결과로 안 나오다 보니까 옆에서 볼 때는 좀 걱정이 좀 될 때가 있는데 앞으로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나의 모든 팬들, 비난이든 칭찬이든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팬들한테 그래도 주장이시니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도 그랬고 최하위를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경기장에 항상 변함없이 찾아주셔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이 조금 더 포기하지 않는 모습,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좀 보답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경기 후반기에는 이길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하주 선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좀 짠하기도 하고 네. 결국은 프로는 성적을 내야 되는 자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이것을 선수들도 네, 하나 이것을 응원하는 팬들도 모두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슈는요 롯데자이언츠 김진욱 선수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뿅뿅뿅.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 정훈의 야구 이슈다.